자, CAD를 2D나 3D CAD를 할 줄 아는 신입사원이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무슨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2D CAD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CAD 프로그램은 오토캐드,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미케니컬입니다.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이걸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꼰대가 알려주는 일이라고 했는데,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선배 사원들이 있을 건데, 신입 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꼰대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일을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꼰대가 알려주는 2D CAD 기계제도 기본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회사에 가서 설계 업무를 하게 된다면 설계를 하든 단순 드로잉 작업을 하게 되든 요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CAD 소프트웨어. CAD 소프트웨어는 2D나 3D를 그리기 위한 CAD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M이나 PLM, 이 CAD에서 그린 도면을 관리하고 승인 배포하는 역할들을 하는 PDM이나 PLM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연계해서 BOM을 넘겨받아서 그거로부터 MRP나 ERP, 그러니까 구매 자재들을 아니면 생산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MRP나 ERP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쭉 진행이 되고요. 그 시작은 CAD 소프트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AD 소프트웨어는 도면이나 파트 리스트, 도면을 그리다 보면 옆에 파트 리스트를 만들게 되죠. 이 파트 리스트로 인해서 BOM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도면 안에 있는 파트 리스트로 BOM을 생성하는 수동 방식이나 반자동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3D 프로그램에서 솔리드웍스나 솔리드 엣지, 기타 등등, 인벤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모델링해서 BOM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그걸 연계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CAD를 하는 사람들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해석을 진행하는 경우 CA 툴을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CAM 툴, 3D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CNC 머신과 연계해서 자동으로 제조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CAD 소프트웨어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PDM과 PLM이 있는데, PLM이 PDM보다 더 큰 개념이고요. PLM은 PD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AD 소프트웨어에서 도면을 다 완성을 하면 그 도면을 승인하고 배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그 도면을 다시 설계 변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PDM이나 PLM을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다소 쪽에서는 이노비아라는 프로그램이 이 PDM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PLM은 PDM의 모든 기능을 다 지원을 하는데, 어떤 한 개의 부품이 최초 생성된 때부터 아예 사라질 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합니다. 도면이나 기술적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PLM입니다. 다소 쪽에서는 3D 익스피리언스라는 툴이 있고요. 지멘스에서는 팀센터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소에서만 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관부서와 연결돼서 MRP나 ERP라는 프로그램으로 BOM을 넘겨주거나 도면을 넘겨줘서 연결시켜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MRP는 자재 발주 계획을 짜고 발주를 내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BOM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ERP에서는 그 BOM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 계획부터 제작, 판매, 품질 관리, 서비스, 재무까지 전체 회사의 거의 대부분을 다 연결해서 관리하는 툴들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요. 대표적인 회사와 프로그램으로는 SAP과 오라클이 있습니다. SAP은 모든 업무를 하기 위한 툴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요. 회사가 이 SAP이라는 툴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오라클은 회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이 많이 다르고 프로그램의 규모도 다릅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다 선택의 몫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데 그 스타트는 이 CAD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 흐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짚어보면서 간단히 큰 규모의 설명을 드렸고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 보면 위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들이 다 각각의 라이센스와 개별 단가와 라이센스, 그 다음에 해마다 연 운영을 하는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각 프로그램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밑딱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회사를 운영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규모가 되지 않는 한 여기에서 PDM이나 PLM, MRP나 ERP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많을 거고요. CA툴이나 CAM툴도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오토데스크의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D 프로그램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현재까지 국내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2D CAD로는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가 거의 산업계 전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오토캐드, 그다음에 오토캐드 미케니컬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끼워 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D 모델링을 하기 위하면 인벤터를 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3D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오토캐드나 오토캐드 미케니컬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마 오토캐드 미케니컬을 단독으로 구매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벤터를 사야 미케니컬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D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인벤터에서 3D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서 투상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2D 도면까지 인벤터에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인벤터에서 투상도까지만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를 2D 드로잉 파일로 저장을 하고 오토캐드에서 그걸 불러들여서 치수 기입이나 도면들 주기란 등을 기입 후 그 도면을 완성을 시킵니다. 2D 도면을 완성을 시키고 그 도면을 승인받고 배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규모가 된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하게 되느냐? 3D CAD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동일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회사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인벤터나 솔리드웍스나 솔리드 엣지, 크레오, 카티아, NX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CAD에서 투상도 및 도면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3D에서 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거를 오토캐드로 변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승인 후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CAD에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도면 승인과 배포는 PDM과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3D 및 2D가 PDM이나 PLM에 등록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같은 회사에, 그러니까 CAD 프로그램과 PDM과 PLM이 같은 회사의 제품을 쓴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연결돼서 등록이 될 거고,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CAD를 진행을 한 다음에 PDM이나 PLM에서 각 해당 프로그램을 등록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BOM이나 MRP, ERP 프로그램에 BOM이나 도면 필요에 따라서 도면과 같은 데이터들을 넘기게 되고요. 이 MRP나 ERP에서 각 유관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가로 다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작하는 단계가 이 도면과 BOM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업무의 시작이 이 CAD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2D CAD는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오토캐드 LT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생용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쓰겠죠.
오토캐드에 오토리스비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로 프로그래밍된 추가 기능들이 완전히 다 빠진 기본 기능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보통 산업계 일반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토캐드의 일반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는 버전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기계 관련 분야에서 추가에 많이 쓰는 기능들을 자동화시켜서 모아놓은 오토캐드 미케니컬이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버전들이 있고요. 해당되는 버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레인지급으로 2D 말고 3D를 지원하는 미들레인지급의 캐드로는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오는 인벤터가 제 생각에 제일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다수에서 나오는 솔리드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에서 나오는 솔리드 엣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 기종으로 하이엔드급으로 크레오, 예전에 프로 엔지니어가 크레오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저는 이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에서 나오는 카티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에서 나오는 NX가 있습니다. 유니그래픽스, UG라고 하죠. UG가 NX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되고, 캐드 소프트웨어는 이 외에도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긴 하는데,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은 인벤터, 솔리드웍스, 솔리드 엣지, 카티아, NX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PDM은 오토데스크사에서는 PDM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일부 이 PDM 기능의 일부를 흉내낸 볼트라는 기능이 약간 있긴 한데 흉내를 낼 뿐이고 제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리드웍스와 카티아를 판매하고 있는 타소에서는 이노비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PDM 기능을 갖고 있고요. PLM까지 하면 3D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엣지와 NX를 판매하고 있는 지멘스에서는 팀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ERP는 ERP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요. 오라클과 셉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프로그램들은 인벤터, 솔리드웍스, 솔리드 엣지, 그 다음에 카티아도 배우긴 했습니다만 저 업무에 적용해 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팀센터, 셉, 저는 이렇게 사용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2D 캐드는 저는 오토캐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미케니컬을 쓰고 있습니다. 쭉 설명을 했다시피 업무의 시작이 캐드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최종 ERP까지 쭉 연계가 되기 때문에 3D 캐드 선정 시 꼭 알아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렇게 여러 가지 캐드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캐드를 쓸지, 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캐드를 쓰고 싶다 하게 됐을 때 무조건 캐드를 선택하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느냐, 다 똑같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이 3D에 관련된 내용만도 엄청나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CAD를 하게 되면 모델링을 쭉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지 히스토리가 남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베이스로 파라메트릭 기반의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고 히스토리를 수정을 해서 모델링을 수정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 기반으로 3D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미들레인지급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인벤터, 솔리드웍스, 솔리드 엣지가 이 히스토리 기반의 모델링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가 쭉 순서대로 쭉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어떤 거를 히스토리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다음에 있는 히스토리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히스토리를 수정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아래에 있는 히스토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모델이 싹 깨져버리는, 한 개의 모델에서 하나가 쫙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모델까지 한꺼번에 싹 깨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이런 거를 다 수정을 하려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늘상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발생했을 때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온 기능이 히스토리 프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회사별로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이거를 지원한 미들레인지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거는 솔리드 엣지가 유일하고요. 솔리드 엣지는 히스토리 기반도 지원을 하고 프리 히스토리 이 기반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기반으로 하면은 기존에 하던 남들이 하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프리 히스토리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히스토리가 안 남습니다. 그리고 최종 모델 형태가 딱 남은 상태에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면이나 선, 꼭지점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이 기존의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보통은 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히스토리 프리 기반의 이런 CAD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선택을 하는 건 선택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판금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있고 지원하지 않는 모델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일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보통은 3D에서 파트를 먼저 배우고 판금을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인지 어쩌서인지 모르겠는데 모델을 할 때 파트로 모델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쉽습니다. 그리고 시트 메탈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것과는 좀 모델링하는 과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시트 메탈이라고 한 거 판금은 박판 설계고요. 철판을 덮고 종이접기 하듯이 접어서 자르거나 접거나 해서 만드는 거죠. 반면에 형상 기반은 처음부터 그 완성된 모양 형태로 그냥 바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업무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가공 위주로 아니면 주물이나 가공 위주로 형성되는 부품은 이 형상 기반 일반적인 파트로 모델링을 하면은 적절하고요. 판금, 레이저나 산소절단이나 레이저나 플라즈마 같은 걸로 가공을 해서 잘라가지고 접거나 해서 만드는 그런 부품들은 판금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한 거를 CAE나 CAM 아니면 다른 회사로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데 3D 모델에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겉껍데기만 넘겨주는 중립 파일 형태를 사용해서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스텝이나 파라솔리드 같은 형태로 빨리 넘기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중립 파일을 만들고 해석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리드 엣지에서 모델링한 파일을 인벤터에서 읽어보면 모델링이 거의 예를 들어서 95%는 똑같이 불러들여지는데 일부 특정 구간이 깨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진행을 해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인벤터만 독자적인 3D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솔리드웍스와 솔리드 엣지는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동안은 솔리드 엣지와 솔리드웍스는 같은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둘은 호환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두 회사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데 그 엔진을 개발한 회사는 지멘스, 솔리드 엣지 쪽입니다. 그래서 지멘스 쪽에서 이쪽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한 2년 정도 아니면 두 버전 정도 앞선 버전을 자기들 프로그램에 집어넣고요. 두 버전 정도 뒤진 버전을 이쪽 다소 쪽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엣지 쪽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만약에
웍스에서 읽는다 그러면 깨질 수가 있겠죠. 근데 웍스에서 만든 거를 엣지 쪽에서 읽는다 그러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얘는 이걸 다 지원을 할 테니까. 뭐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단지 요 CAD만 보고 선정을 할 거냐 아니면 CAE, PDM, PLM 그 다음에 ERP까지 다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할 거냐 하는 게 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CAD를 잘 알아야 되느냐, 뭐,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들을 다 알아야 되느냐, 뭐 하는 거 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내가 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 경험에 비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CAD는 저는 그냥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이나 뭐 샤프나 뭐 삼각차,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처럼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럼 펜이나 뭐 종이 같은 거, 뭐 자 같은 걸 쓰는 대신에 CAD를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도구를 쓰는 것보다 CAD를 썼을 때 수정이나 뭐 유지 보관이 훨씬 쉽기 때문에 CAD가 훨씬 더 나은 툴이긴 하죠. 그리고 이 CAD는 단지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를 따라서 완성된 도면을 어떻게 그리는 내가 스스로 어떤 부품이나 사물을 원하는 거를 도면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 사물이 있는 거를 누군가가 손으로 그려준 그거를 단지 CAD로 옮기는 행위만을 하느냐 이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성 도면을 따라서 CAD로 그리는 행위만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엔지니어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단지 드라프터라고 그렇게 불려지죠. 그리고 CAD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CAD를 학습하는 것은 업무를 하면서 배워보면 보통은 뭐 2주, 3주면은 웬만한 CAD는 다 학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무를 할 때 CAD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AD가 지원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기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뭐 보통 어떤 한 회사가 그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특정 기능 몇 가지만 배우게 되면 그 한 회사에서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요. 예,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을 사용할 일이 가끔 생기긴 하죠. 그리고 한 회에서 CAD를 사용할 때 그 사용한 업무 패턴을 동일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 상사가 CAD에서 치수를 넣고 치수의 예를 들어서 치수 모조선, 그 다음에 치수 문자, 치수선 이런 게 전부 다 개별적으로 폭파된다라고 얘기하죠. 폭파된 식으로 되게 작업을 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나중에 그 치수를 수정을 할 때 그 문자만 클릭을 해서 마음대로 수정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을 하거나 차기 모델을 개발을 하거나 할 때 기존 자료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료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실물 그 CAD상에 있는 치수와 그 치수상에 적혀져 있는 치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치수가 다 폭파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걸 다 지우고 또 새로 집어넣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과 그렇게 작업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많은 충돌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업무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면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는 그 업무 표준이 필요하고요. CAD 작업을 할 때도 표준이 필요하고 그 표준에 따라서 작업을 해줘야 자료 공유 및 수정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 제도 표준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를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회사의 전체 업무 플로우가 이렇게 CAD로서 시작이 되어 그 관리 프로그램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업무 시작은 CAD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기준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도면으로부터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도면을 엔지니어가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이 엔지니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CAD를 학습하고 제대로 된 도면을 그려낸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항상 알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들이 신입사원에게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D 기계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는데 제가 3D며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까지 다 일단 짚어는 봤습니다. 자, 그럼 2D 기계제도는 업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계제도는 ISO, 각 국가별로 ISO, GIS, KS, DIN, ANSI 등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죠. 그 표준에 이미 표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나라의 일정한 언어와 비슷합니다. ISO라고 하면은 국제 표준어가 되겠죠. GIS라면 일본어, DIN이면 독일어, 그 다음에 ANSI면은 미국 영어가 되겠죠. 일종의 이런 식의 언어가 되고요.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 독일어를 쓰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되듯이 이 표준을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표준을 따라서 지키지 않고 한 표준을 지키지 않고 막 한다고 그러면 도면을 그린다고 하면은 다른 표준을 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2D 제도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세 개의 표준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투상도를 삼각법을 쓰는 나라에서 일각도로 도면을 그린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언어와 같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표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이 도면을 그리는 도면 제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걸 또 해석하는 그걸 받아서 제작하는 사람은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으로 인해서 오제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은 파일을 주고받는 과정이 3D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현재까지는 2D 파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2D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D로 다 진행되는 것이 국내 현실이죠. 그리고 3D 도면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도면에 기재하지 않은 데이터들까지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3D를 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와 비밀 유지 협정서를 맺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3D를 넘겨주는 일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2D 도면을 작성하려면은 단지 2D CAD만 쓸 줄 알면 되냐? 그게 아니고 기계 설계 그리고 제도 표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도면을 제대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2D 도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2D 도면을 보면 이 엔지니어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가 그냥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만큼 3D보다는 2D가 더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